네, 렌더링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만져야 되는 옵션 값들이나 설정 값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블렌더에는 두 가지 렌더링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렌더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에 각자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블렌더 같은 경우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EV 엔진, 그 다음이 사이클 엔진입니다.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실시간 렌더링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빛 계산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약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빛이 뿜어져 나온 밝기, 그 다음에 그 강도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제 방정식, 계산식을 더해서 나오는 그런 아주 복잡한 방식의 렌더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질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이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하지만 훨씬 EV 엔진보다 결과물이 어, 실제 물리 기반을 반영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훨씬 높다라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렌더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 와이어프레임 뷰, 그 다음에 쉐이딩 뷰, 그 다음이 이제 텍스처가 입혀진 결과물을 보는 뷰, 마지막이 렌더링을 확인할 수 있는 뷰입니다. 이제 렌더링 뷰를 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 이유는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꼭 필요한 건 빛과 카메라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빛 먼저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add나 혹은 Shift A를 누르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요 라이트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생성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선, 가장 넓은 구역, 가장 강한 빛을 뿜어내는 기본적인 라이트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를 띄워주고 거기에 이제 빛을 조금씩 더할 때마다 라이트에 포인트나 스팟을 더하는 또는 아레아 라이트를 추가하는 편입니다. 일단 선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무브에 들어가서 화살표로 움직여주면 되고요. 빛의 반향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원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원이 이제 빛의 반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은 머리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지는 빛이고 살짝 각도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캐릭터 쪽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뷰를 돌려가면서 반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치하게 해주고 지금 이제 빛을 더했는데도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죠. 빛의 밝기는 여기 있는 이제 빛을 눌러준 다음에 프로퍼티스에 들어오면은 여기 스트렝스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키워주시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적절한 빛을 선택해서 가장 적절한 빛의 형태와 빛의 밝기를 정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위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정해줬으면은 그 다음은 카메라를 생성해 줘야겠죠. 카메라는 똑같이 add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동일하게 무브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적절한 위치에 놔주고, 여기서 이제 카메라의 시점을 보는 방법은 넘버 패드 0 혹은 이쪽에 있는 이 어, 카메라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촬영하게 될 렌더링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캐릭터 3개만 들어오고 양 옆에 있는 캐릭터 들어오지 않죠. 요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확대를 해주고 S를 눌러서 스케일을 확대해주고 다시 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뒤로 당겨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템에 아이템 툴 뷰가 있는데, 뷰에서 뷰 락이 있습니다. 뷰 락, 그다음에 카메라 투 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투 뷰를 눌러주고 다시 얘를 보면은 마우스 휠의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카메라의 각도나 시점이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이거를 끄게 되면은 아무리 마우스 휠을 돌려도 그냥 축소만 될 뿐 렌더링 되는 화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정하고 나서 카메라 투 뷰를 켜주고 카메라를 봐주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렌더링 화면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렌더링 되는 결과물 선택해 주고, 왼쪽 위에 보면은 렌더라고 있습니다. 렌더를 눌러서 렌더 이미지를 눌러주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옵션과 사이클 엔진과 EV 엔진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렌더링의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렌더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이고요.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설정을 만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샘플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만 알려드리고 그 외적인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샘플링. 샘플링은 결과물 화질을 결정합니다.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고요. 64장을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최종적인 한 장으로 만드는 게 렌더링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 장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에 대한 결과물이 점점 올라가지죠. 그래서 쉽게 좀 말씀드리면 화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네 번째를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 화면의 결과물을 렌더링 몇 장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옵션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낮추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수준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림자들이 매끄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마치 픽셀 도트처럼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씩 올리면 점점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러면 아까보다는 많이 달라지게 됐죠. 차이를 보여드리면 이걸 1로 했을 때와 128로 했을 때의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 샘플링의 수치에 해당하는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뷰포트는 말 그대로 여기서 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뷰포트랑 렌더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뷰포트의 값을 낮추면은 결과물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더는 한 장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되는데,
뷰포트를 한 장으로 하고 렌더를 128장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딱 한 장만 연산하면 되니까 결과물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보이겠죠. 근데 렌더에서는 128장을 쌓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물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온 값과 렌더되는 결과물 보시면 그림자가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는 만약에 내 컴퓨터의 성능이 안 좋을 때 최대한 낮춰주고 렌더링 되는 결과물을 보고 렌더링의 품질을 이렇게 점점 맞춰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 컴퓨터의 성능이 낮지 않다면은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조금 더 렌더링 결과물에 대한 그 매칭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결과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렌더를 한 장으로 해놓고 뷰포트를 128장으로 하면 여기서는 깔끔하게 보이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선 깔끔하게 보이지만 렌더를 돌려보면 결과물이 많이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수치가 바뀌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화질로 나오게 되지만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서 아무리 높여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터무니없는 숫자 만 아니면 뭐 2만 이런 숫자로 꼭 올리시지 않아도 되고요.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다이나믹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대략 1000 이하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를 2만으로 바꿔가지고 렌더링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죠. 여기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128장은 1초도 안 돼서 바로 결과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2만 장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높이게 되면은 컴퓨터도 이제 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렉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응답 없음이라고 뜨게 됐죠. 그래서 이 숫자를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숫자를 높여가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2만 장에 대한 결과물이 끝났죠. 근데 보면은 아까 128장 했을 때와 결과물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가 높은 것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EV 엔진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옵션 값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 다음에 블룸, 마지막으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건데 빛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둡게 표현하는, 그래서 조금 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리 기반으로 계산이 조금 더 더해져서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는데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다이나믹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난 EV 엔진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는 게 조금 더 결과물의 높은 퀄리티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블룸.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뽀샤시 효과입니다. 요걸 더해주면 단순하게 빛만 비춰오던 거에서 조금 더 화면이 뽀얘지면서 빛에 맞춰서 이제 뽀샤시 효과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요.
그냥 렌더를 돌렸을 때와 이건 저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여기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 1번, 그 다음은 뽀샤시를 킨 2번, 차이를 보시면 이게 블룸 효과를 키지 않은 거고요. 블룸 효과를 킨 거는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뽀얗게 처리가 되었죠. 그래서 뽀샤시 효과를 넣을 때 그러한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블룸 효과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물리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값들이나 아니면 그런 굴절률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옵션을 켜주면은 실질적인 빛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EV 엔진을 사용할 때 요 옵션을 켜주시면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죠. 이게 리플렉션 옵션도 켜주면은 반사각까지 들어가게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고 그에 맞춰서 퀄리티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옵션을 EV 엔진을 사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보면 디스텐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원래 이제 빛이 비추고 사람이 서 있다면은 그 밑에 그림자가 져야겠죠.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면 이렇게 요 옷 부분, 그 다음에 다리 밑에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오클루전을 키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조금 켜줬을 때의 디테일 차이. 네, 보시면 밑에 아무것도 그림자가 없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그림자가 져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핵심 설정 값은 이 디스턴스고요. 블룸 값은 그래서 컬러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에 초록빛이 돌게 되고요. 파란빛, 그래서 약간 색 온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재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여기서 변형을 한다 해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켜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사용하게 되고 그 외에 많이 사용하게 되기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진 한 장 혹은 간단한 렌더링을 할 때는 크게 건드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이클 엔진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면은 렌더링이 이러한 크기로 되어 있죠. 요거 사이즈, 포맷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1920에 1080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즈로 되어 있죠. 요거를 제가 1000에 1000으로 맞추면은 정사각형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품질, 렌더링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링 엔진이 첫 번째가 있고요. 여기 샘플링. 두 번째가 이 자체 포맷의 크기입니다. 당연히 1000픽셀 곱하기 1000픽셀보다 3000픽셀 곱하기 4000픽셀이 훨씬 화질이 좋겠죠. 이것도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퀄리티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까요? 시간이 따라옵니다. 아까는 1000 곱하기 1000이면은 EV 엔진으로는 렌더하는데 1초가 걸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00 곱하기 4000은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단순한 수치로는 4배가 더 걸리겠고, 그거보다 더 이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간이 배로 뛰게 되겠죠. 단순히 4000만 올린 게 아니라 여기에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켜주고 블룸도 켜주고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켜주면 이제 점점 렌더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픽셀 렌더링 할 때 결과물 1초도 안 걸렸죠. 근데 4000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4K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 그래서 가장 적절한 포맷에 맞춰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물은 여기서 어떤 걸로 저장할지 파일 확장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PNG를 많이 받고 PNG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의 옵션 값들은 크게 건들지 않아 주셔도 됩니다. 이후 교육 과정에서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옵션 값들은 건들지 않고 여기 포맷 부분, 그 다음에 렌더 프로퍼티스의 요 값들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거를 좀 1000픽셀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920, 1080으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나오게 맞춰주고 렌더를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다음은 사이클 엔진. 뒤에서 이 엔진 부분도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차이가, 결과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네요. 자, 이제 사이클 엔진을 켜주면은 지금 보시면은
훨씬 더 아까 EV 엔진 사용할 때와 결과물이 한눈에 봐도 많이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샘플링 숫자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숫자가 1024로 되어 있습니다. 뷰포트에 샘플링 숫자가 1024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차근차근 하나씩 쌓여가고 있죠. 이 부분 보면은 샘플 숫자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 장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최종적인 결과물 한 장을 만드는 이 렌더 과정이고요. 지금 1024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8만 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을 넘기지 않으면 충분하고요. 다음으로 디노이즈. 요거는 이제 노이즈를 없앤다라는 점. 지금 보면은 너무 느려지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다. 근데 이제 이 노이즈를 없애주는 기능이 바로 이 디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 꺼주면은 앞서 봤던 노이즈가 이와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비교적 많이 깔끔해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노이즈를 샘플링 과정에서 키게 되면 역시나 연산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는 크게 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볼 거고요.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 보면 디바이스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 CPU로 렌더링을 할 건지 아니면 GPU로 렌더링을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CPU로 렌더링을 하지만 CPU의 연산의 최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꼭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또 성능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이 GPU 요걸로 돌려주는 게 훨씬 결과물과 이제 결과물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시간과 이 전체적인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있다면 GPU를 꼭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GPU가 따로, 그래픽 카드가 따로 달린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아니라면 그냥 CPU를 켜주셔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렌더링이 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노트북에는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GPU, 그래픽 카드로 설정을 해주고 결과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실질적인 빛과 물리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128이면 128장이면은 1초도 안 되게 결과물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은 시간이 1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진행된 시간, 그 다음에 렌더링이 총 남은 시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샘플 수가 몇 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샘플 수를 높여버리면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곱절로 뛰게 되고요. 이 시간이 뜨기도 전에 이 렌더 창이 뜨지 않으면서 렉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 숫자를 너무 과도한 숫자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싹 지워지고 타임만 나오고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가 끝나게 된 거고요.
아까 EV 엔진과 이제 최종 결과물을 비교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둘의 결과물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뽀샤시가 들어간 거 포함해서 훨씬 색깔 표현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매끄럽습니다. EV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무차를 과 같이 칙칙한 느낌이 난다면 사이클 엔진으로 돌린 결과물은 훨씬 뽀샤시하고 결과물의 퀄리티도 많이 높아 보이고 좀 더 실제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지만 사용하면 좋지만 시간과 컴퓨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렌더링 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제 시간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EV 엔진에서 샘플링 숫자를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이제 컴퓨터에서 좀 작동을 시켜봐 주시고요. 일단 뷰포트의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값을 키고 이 디스턴스의 값을 조절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퀄리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블룸을 키면은 또 블룸에서 이 옵션 부분들을 만져주면은 얼마나 또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EV 엔진을 조금 더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포맷 사이즈가 얼마나 또 영향을 주는지, 렌더링 시간과 렌더링 결과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뒤에는 사이클 엔진으로 어떤 부분을 만지면 또 어떻게 결과물에 변화가 생기는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V 엔진 먼저 옵션 부분들을 많이 변경하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조작법. 카메라 조작법은 이제 기본 모델링 했을 때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휠을 움직여주면은 움직여지고 전부 다 동일하고, 그 다음 EV 엔진의 옵션 값 차이, 그 다음에 렌더의 포맷 값 차이 하나하나씩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값을 너무 높여서 간혹가다 블렌더 이 프로그램이 튕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 렌더링 여러 가지 작업들을 테스트하기 전에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옵션 값들을 변경해 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꼭 저장을 해주세요.
EV 엔진은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다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클 엔진. 다른 값들은 건들지 말고 여기에 샘플 값만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강의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양한 빛들을 특별히 또 생성해서 비교하는 작업보다는 이 렌더링 엔진의 그 다음에 이 옵션 값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를 많이 포커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약간 빛의 방향도 바꿔보고 하는 정도로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클 엔진이 너무 시간이 뷰포트를 보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뷰로 세팅을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EV 엔진으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그 오류를 줄이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이클 엔진도 충분히 다뤄보셨으면 이제 이후 좀 쉬는 시간에 한두 번씩 조금 더 만져보면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캐릭터 모델링은 뒤 강의에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닫지 말아주시고 꼭 저장을 해주세요. 이 캐릭터들은 나중에 더 좋은 캐릭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더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일을 저장하고 꺼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 강의 때 만들었었던 풀숲 배경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렌더 뷰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V로 먼저 좀 진행을 해줄게요. EV 엔진에서 선으로 조명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카메라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좀 멀리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됩니다. 포맷은 여기에 프리셋에 있기 때문에 HDTV 1080이나 혹은 4K로 뽑으시고 싶은 분들은 4K UHD TV 2160 픽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렌더링이 되고요. 빛을 조금 더 강하게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사이클 엔진도 확인을 해보고요. 귀여운 분위기로 잘 표현이 되죠. 또 한번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모드로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샘플 수를 48로 맞춰놔서 대략 1분 정도 뒤에 렌더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EV 엔진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죠. 같은 오브젝트를 쓰고 같은 모델링을 만들었어도 렌더 엔진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출력이 되었고요. 여기를 꼭 이제 휠을 눌러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너무 크게 확대를 할 일은 거의 없지만 약간의 이런 픽셀화로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포맷, 이 아웃풋 프로퍼티스에서 이 부분, 이 프리셋을 눌러서 4K UHD TV를 맞춰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화질을 변경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보시면 아까보다 한 2.5배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고 확대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한 곳에 48 샘플이 돌아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옆에 보면 렌더드 4분의 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하나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가 48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4분의 1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타일로 렌더링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한번 거의 다 돼가죠. 약간 사이즈가 작을 때는 하나 48 샘플이 완료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4분의 1로 늘어났고 이제 4분의 2 두 번째 타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선명하죠. 지금 약간의 노이즈가 껴져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렌더가 끝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노이즈도 다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순서가 먼저 이 한 타일마다 렌더링이 되고 렌더링 되고 마지막으로 디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다 없애주는 작업을 맨 마지막에 거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들이 다 렌더링이 되어야겠죠. 이제 4분의 3 타일, 마지막 4분의 4 타일, 그리고 최종 작업 디노이징 뜨죠.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은 그 노이즈가 다 잡히고 나면 이제 렌더링이 끝나게 됩니다. 이 디노이징에도 시간이 좀 약간 일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아까 대략 이만큼 확대했을 때 이미 다 깨져 보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확대를 해야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한 화질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엔진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출력까지, 렌더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